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간과 중국 사이에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 기회를 계기로 잃어버린 옛고토의 회복과 남북 통일의 위협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이제 주아프간 미군을 철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가 돼서 더 이상 중동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에 있는 국가이지만 중국과 독특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국경을 사이로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과 맞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19세기 말 중국의 지도를 비롯해서 1932년도 중국의 지도는 지금 지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바로 티벳, 신장, 내몽골, 만주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신장으로 표기된 지역은 오늘날 인권 탄압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스트 투르키스탄, 즉 동돌골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최근 일부 서방권 싱크탱크에서는 현재의 중국의 모습을 19세기 말의 모습이나 20세기 초의 모습처럼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대해서는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립공화정 국가를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트 투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터키를 모델로 한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길 염원하며 과거 돌궐 쪽 현재의 투르크계 민족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은 무장한 단체라는 점과 아프가니스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동투르키스탄 분리주의 조직 ETIM의 본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며 신장에 지부를 두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과 미군이 철수하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걸쳐서 중국의 분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근 철군하는 미군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의 소탕을 주목적으로 평화유지군에 파병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주공산이 돼버린 아프가니스탄의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중국의 식민지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중국령으로 만드는 전략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자 친중국 성향의 국가인 이란과 국경을 맞닿게 되므로 서방 진영의 해상봉쇄작전에도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카스피해를 건널 수 있는 대교를 건설해서 러시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실크로드 무역루트 전략을 진행해서 서방권 국가들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지정학적 전략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반응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터키입니다. 터키는 자신들과 같은 돌궐 쪽 민족인 위구르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유엔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터키 정부는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가둔 수용소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유엔에서 촉구를 하며 위구르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 패권을 넓히려는 중국에 대항해서 범알타이 연합체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모아 정상회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벡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서 동유럽의 부국인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PPP 기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알타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경제가 중국에게 종속돼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중 시위가 있었을 정도로 중국과 척을 찌고 있는 나라입니다. 헝가리 외에도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범알타이 연합의 성격이 반중국적인 성향이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터키 측에서는 한국도 알타이 연합원으로서 옵저버 자격 등으로 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 회원국 모임에 공식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최근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 중입니다. 한국은 최근 터키군 무기 현대화 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근 현대로템의 자주포 기술을 들여와서 알타이 전차를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전 세계 특히 중동권 국가들에게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유럽의 막대한 제조업 수출 전진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터키 내 상당수의 열차들이나 지하철, 트램과 같은 교통수단 생산을 담당하게 돼서 심지어는 현지 공장까지 가동하여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분석은 한국산 기술로 생산된 터키산 방산물자들이 위구르 독립단체의 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범알타이 연합작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범알타이 연합작전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앞서서 진행된 바 있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과거 2017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 ETIM 측에 자동보총을 비롯한 무기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혈맹 관계를 과시하던 북한이 이러한 일을 벌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미국에서는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인 ETIM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정권 측이 당시 미국 정부와 수교를 맺기 위해 과거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관계의 역사를 복원해서 알타이 계통의 민족적 연대작전을 펼친 것이라는 독특한 해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한국 현대로템의 기술이 주력이 된 전차로 세계 탑 클래스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키의 각종 방산물자들이 ETIM 측에 전달될 경우 중국은 아프간뿐 아니라 위구르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홍콩이 연달아서 도미도로 독립을 쟁취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범알타이 연합은 밑으로는 중국과 이란, 위로는 러시아와 같은 대형 사이즈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어 영미권의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전략에 알맞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를 위한 범알타이 계통의 연합을 위해서는 신장 위구르, 내몽골, 만주 지역이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구도로서 앞으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중에서 알타이 계통 민족들의 주무대였던 만주 지역의 독립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큰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만주,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은 독립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 대신에 동북공정 이슈라던가 간도 분쟁 문제가 국제사회에 조금씩 도마 위에 오르며 분리독립이 아닌 한국의 고토수복 관점에서 이러한 이슈가 국제사회의 아젠다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일본이 만주 지방에 관여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자위대의 함선이 서해 바다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배가 서해에 진출하는 사건은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굴욕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욱 큰 그림으로 만주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주 지역은 동해와 접하고 있지 않아서 일본이 만주 지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직 서해를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 요동반도를 비롯한 만주 지방은 일본이 지배했고 괴뢰국을 세웠던 땅으로 아직까지 만주국 임시정부가 일본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은 만주 지방의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국방력의 증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영미권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그뿐 아니라 반중국 연대를 내세운 터키를 비롯한 범알타이 진영들과의 긴밀한 우호를 유지해서 앞으로 있을 한민족의 대번영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절 망해가던 청나라를 감지하지 못한 일부 사대부들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청나라의 사대 관계를 일찍이 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을 능가할 패권 세력이 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각종 방산무기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국가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